오늘은 3장에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마지막 파트 3.4절을 할 거고요. 어,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강제 응답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강제 응답을 구하는 식이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이제 컨볼루션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 때 굉장히 힘들었죠. 손으로 풀 때. 그래서 3.4절에서는 이 컨볼루션으로 정의되는 이 응답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쉽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라플라스 그다음에 오늘 내용은 사실 내용은 진짜 없고 그 라플라스 변환 이용해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뭐 스텝 응답이라던가 아니면 임펄스 응답이라던가 이렇게 어렵게 구했던 타임 도메인에서 어렵게 구했던 응답들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쉽게 구하는 기술을 좀 터득을 하고 오늘은 제가 좀 문제를 많이 풀게 할 건데 좀 오늘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할게요. 라플라스 변환해서 문제 푸는 거를 좀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의미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미분을 저희가 대수적인 계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수적이라는 거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방정식 풀이.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x를 구해라. x로 정리해서 x를 구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대수적으로 푼다는 거는. 근데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풀지 않죠.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대수적으로 풀지 못해요. 그거를 이제 대수적으로 풀려면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x로 묶어가지고 대수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이제 편리함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또 이제 핵심인데 다양한 가진력, 주기 가진력이냐 비주기 가진력이냐 이게 상관없이 다양한 가진력에 대해서 쉽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플라스 변환의 단점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이제 신호 ft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t 0보다 클 때만 신호 값이 가지는 적분 가능한 함수. 이게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가 적분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이제 이 정의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s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제 투입이 돼서 일단 저희가 표기를 할 때는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라지 L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래서 스몰 ft를 라지 L로 변환을 하면 라지 f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 표를 보지만 표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경우는 표에 있는 꼴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실제 이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 t를 복소수 s로 바꾼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자동 제어나 이런 데서 배울 때는 시간 도메인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꾼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s를 이제 저희가 뭐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j 오메가가 있으면 이제 주파수 성분이 있는 거고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이 함수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깊게 배우진 않을 거고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저희는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만 다룰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을. 그래서 이제 주요 특성이 있는데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이 이제 그냥 s가 단순히 곱해지는 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기값 텀들이 따라 나오죠. 이게 뭐 3번 미분하면 이제 x2 닷의 그 제로 텀도 이제 따라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꼴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두 함수의 컨볼루션 연산은 저희가 일반적인 가진 응답을 구할 때 컨볼루션 연산을 타임 도메인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으로 해버리면 그냥 단순히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콘볼루션 이게 합성 곱이죠. 이렇게 별표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가진응답 F라는 함수가 들어왔을 때 일반 가진응답을 구하려면 이렇게 임펄스 응답 함수를 곱해서 콘볼루션을 취했습니다. 합성 곱을 취했죠. 그게 이제 이 정이고 얘가 이제 XT였잖아요. 저희가 일반 가진력의 응답. 근데 얘를 만약에 여기 등호는 하지 마시고 지금 라플라스 변화를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애가 XT죠 지금. 근데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각 함수를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해서 곱해주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제 S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콘볼루션 하지 말고 그냥 각각 라플라스 변환해서 곱한 다음에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 XT를 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책에도 있지만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표가 존재해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역변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표가 있다고 이제 너무 그거를 믿지 마시고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제 긴장돼가지고 잘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보고 어떤 꼴이 있는지 이제 바로바로 좀 떠올라야 돼.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그 꼴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미리 하는 게 좋거든요. 자, 좀 더 좀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가진력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이게 다자유도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조화 가진 운동을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의 꼴을 중간고사 전에 배웠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1, 2, 3 스텝으로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라플라스 변환표를 보면 코사인 오메가 t는 여기 F0 뺀꼴로 이제 수행이 변환이 되고 두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예전에 라플라스 변환 배울 때는 이거를 이제 X로 묶는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저희는 이제 대수적으로 푼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대수적으로 푼다. 그래서 대수적으로 XS를 구한 거예요. 방정식 풀듯이. 그리고 양변에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해서 XT를 구한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꼴은 사실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해서 이제 표에 있는 꼴로 바꾼 다음에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XT, 저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XT를 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의 정의도 있어요. 라플라스 역변환의 정의도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2파이 J, J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꼴이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역변환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표에 없다 그러면 이 적분을 통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표도 이제 뒤에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표랑 이제 기본적인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직접 풀어보게 할 건데 일단 처음에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3.42 문제를 보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티 유닛 스텝 펑션은 파이티라고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단위 계산 함수를 주고 그냥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라.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 표를 찾아보면 이렇게 유닛 스텝에 대해서 그냥 S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이. 그래서 그냥 S분의 1이다 쓰면 안 되고 여기는 제가 정의를 이용하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답은 이제 S분의 1이 나올 건데 왜 S분의 1이 나오는지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하려면 저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얘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정석대로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그냥 이제 정의대로 쓰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분 구간을 보니까 0부터 하죠. t는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어, 이 값이 몇일까요? t가 0보다 크면 이 값이 유닛 스텝 함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1로 바꿔줘요. 1 곱하기 이렇게 st. 그래서 얘를 이제 그냥 적분하면 돼요. t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얘를 부정적분을 먼저 해버리면 s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무한대부터 0까지 해주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s가 아니라 t에 대해서 지금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만 봐야 돼. s는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무한대를 넣어보면 어, s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이제 0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분의 1 그대로 있고 1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제 s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한 꼴의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유도를 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적분을 직접 하셔야 되고 적분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정리 다 되신 분들은 다음 장을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실게요. 다음 문제. 이게 t에 관한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거는 부분적분을 떠올려야 돼요. 부분적분을 떠올리시고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정의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f 닷 t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그대로 써주세요. 일단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t에 관한 함수가, 그러니까 적분 면수에 관한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부분 적분을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거고, 제가 이 위에 쓴 대로 이제 부분 적분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f의 미분이 이미 돼 있으니까 얘를 그냥 똑같이 f 닷으로 보고 얘를 g로 볼게요. 그러면 f 닷이 아니라 f가 되고, 부분 적분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 g도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무한대부터 0부터 무한대 이렇게 해주고요. 빼기 0부터 무한대까지 g 프라임 적을게요. 마이너스 s 튀어나오고 2에 마이너스 st, 그 다음에 f죠. f니까 ft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 텀은 지금 t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f에 관계없이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0을 넣어서 이제 빼줘야 되는데 ft에다 0을 넣으면 f0이 되고, 그리고 2에 마이너스 st에다가 0을 넣으면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텀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저희가 t에 관해서 적분을 하니까 t에 관계 없는 애는 다 빼줄게요. 그게 이제 s죠. 플러스로 해주고 s로 튀어나오고 ft 2에 마이너스 st dt.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에요. 저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텀이 얘가 이제 라지 fs죠. 이게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값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꼴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미분을 하면 s가 튀어나오고 초기 값을 빼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미분하면 이제 라지 fs에다가 s를 곱해주고 f0를 빼주는 꼴로 나온다. 라는 걸 저희가 이제 직접 증명을 한 거예요. 공식을 보지 않고도.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3.4.3은 이 문제는 이제 계산 함수가 나오는데, 초기 조건이 0일 때 이제 비감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 지금 푸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표에 있는 꼴로 바꾸려면 어떻게 일단 바꿔줘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변환표를 보면 M이랑 K가 달려있는 꼴은 없죠. 다 이차항이 1인 경우밖에 없어요. 표를 보시면.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에서 좀 연습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해서 해를 구하는 프로세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정석대로 해볼게요. 1번이 이제 라플라스 양변의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 후 양면 라플라스 변환, 정리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표에 주어진 꼴을 이제 쭉 보는 거죠. 주어진 꼴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창에 개수가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이 창에 개수가 있는 경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주파수 같은 어떤 이제 오메가로 표현되는 주파수가 튀어나오는 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저희 이제 익숙한 꼴이 나오죠. 이런 꼴. 그래서 이렇게 MCK 시스템, 뭐 MK 시스템이 나오면 양변을 이제 M으로 나눠가지고 그 일반적인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꼴.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n분의 1을 해주시는 거 우변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줄게요. 그래서 라지 xx가 나오고 이제 x2다. 지금 초기 값이 0이니까 이 초기 값이 나중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고 근데 지금 이거 k만 있는 시스템이니까 여기 중간항이 없죠. 이렇게 되고 우변은 n분의 1인데 얘가 이제 단위 계산 함수니까 표를 보면 s분의 1이죠.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xs로 정리 xx로 정리 이게 이제 대수적으로 푼다 이거고 n분의 1 상수는 항상 이제 따로 써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이제 보는 거죠. 역변환을 할 거니까 3단계에서 표를 보면 지금 이 꼴이랑 같죠. 이 꼴 여기 분자에 s가 없고 어떤 이렇게 상수만 있는 경우 그래서 이 7번 얘 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분자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요것만 묶어가지고 이제 변환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죠. 상수배니까 3번 역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xt는 n분의 1은 그대로 붙여주고 얘를 그 표대로 바꿔주면 오메가 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nt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그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니까 m 오메가 n 제곱은 k거든요. 이제 눈에 익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그래서 얘가 이제 k분의 1이에요.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스텝 응답에서 얘가 이제 K분의 F0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상 상태 응답이 되는 놈. 그러니까 F0가 지금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앞에 스텝 응답은 항상 어떤 상수가 계속 더해져요. DC 텀이. 이게 얘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한번 좀 스텝 응답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익힐 거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손에 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제 1, 2번 이거는 이제 한 번에 그냥 건너뛰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정리하시고 다 되신 분들은 다음 문제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2차항 계수 날려주는 거. M 양변의 M을 나눠서 이제 기본 걸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1번 이제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2번 이제 xx로 정리. 이렇게 이제 몇 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상수 텀은 이제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뭘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변환표를 보는 거죠. 변환표를 보면 요 텀이죠. 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모가 완전히 같으니까 이용하면 되고, 근데 이제 특이하게 분자에 오메가 제곱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고 이 위에 분자 텀을 억지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n 제곱을 분모에다 곱하고 분자에도 곱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 우측에 있는 놈을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걔를 바꿔주면 그리고 얘는 m 오메가 n 제곱은 k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단위 스텝 함수니까 k분의 f0가 튀어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오메가 d 오메가 n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고, 파이는 이건 이제 표에 있는 대로 일단 써줄게요. 제타 코사인 역함수에 이제 제타가 들어간 텀이고, 여기서 제타는 1보다 작은 부족감수의 다. 이게 지금 이게 3번을 벌써 갔는데 이게 xt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족 감쇄 시스템의 스텝 응답을 구한 거고요. 저희가 그 3.2절인가요? 거기서 이제 콘볼루션 이용해서 구했었어요. 실제로 구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분적분 2번 해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이제 풀었었는데 꼴이 약간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구할 때는 이걸 코사인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는 이제 사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페이즈 값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코사인 합공식, 사인 합공식을 풀어서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저희는 이제 변환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변환표에 있는 꼴대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실습 때 한 것처럼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요 텀이 0으로 가고 k분의 f0를 수렴하는 거 이제 보이죠? 자, 이번에는 임펄스 이제 똑같은 수식이니까 지금 방금 배웠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연습을 훈련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 문제는 거의 유사한 형식이니까 이게 m이 없는 꼴로 이제 양변 m 나눠가지고 m이 없는 꼴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델타 함수에도 n분의 1을 붙여줘야 돼요. 이게 뭐 델타 함수가 무한대니까 뭐 n분의 1 붙이나 마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따져야 되기 때문에 n분의 1을 붙여주셔야 되고, 라플라스 변환하고 이제 x까지 정리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그 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8번 꼴을 이용하는 겁니다. 8번 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꿀 거 하나도 없죠. 오메가를 오메가 n으로 바꿔주는 거 말고. 그래서 바로 이제 역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써주시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를 보고 이제 오메가 n을 안 쓰시고 막 오메가를 쓴다거나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현재 상황에 맞게 표를 활용을 하시는 연습을 좀 할게요. 실수 없이. 그래서 이 답을 구하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임펄스 응답할 때 제가 외우라고 했던 그 임펄스 응답의 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근데 두 문제는 그 두 문제를 이제 푸실 수 있으면 거의 이제 마스터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단순 계산에 가까운 거고, 3.40이나 3.43을 이제 저희가 풀어볼 건데, 3.40을 먼저 한번 풀어보실게요. 저희가 지금 배웠던 대로. 이거 다 어차피 제가 추천 연습 문제에 올려드릴 거니까 이제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바로 앞에 문제랑 답이 똑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과도감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게요. 과도감세. 과도감세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여기까지는 하셨죠? 이거 앞에 문제랑 똑같으니까 xx로 구하는 건 다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변환표를 이용해서 바꾸려고 보니까 이거를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얘 보시면 여기 제타가 1보다 작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8번이랑 이 4번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8번과 4번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해로 정리하면 이걸로 된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 얘가 이제 일반적인 꼴이고요. 4번이 일반적인 꼴이고 저희가 제타가 1보다 작을 때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A, B 핵값이 복소근을 가지죠. 복소근. 실수가 아니라 어떤 복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그 복소근을 가진다라는 것부터 이 사인 텀이 나오는 거죠. 진동 텀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시간 내에서 계속 유도를 했던 게. 그러니까 과도감쇄가 되면 두 실근이에요.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따지면 걔는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요 4번 꼴을 쓰는 거예요. 과도감쇄는. 그러니까 이 8번 꼴을 못 쓰는 이유는 이 제타가 1보다 크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꼴을 써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4번의 꼴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이제 나중에 구해보면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그냥 함수로 나와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막 익스포넨셜 람다 t 이렇게 막 해를 잡는데 람다가 두 실근이기 때문에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오는 거고 제타가 1보다 작을 때는 람다에 i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사인 텀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는 이 4번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A랑 B가 어떻게 될까요? A랑 B. 근해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근해 공식.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보면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원래 이렇게 해야 이제 해가 되는 거죠. S-B, S-B가 돼야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꼴 아님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붙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제 순서가 바뀌는데 저희는 A, B 그냥 아무거나 정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A랑 B를 구했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저희가 제타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다 실근이라는 거예요. 실근. 실근. 실수. 실수라고 할게요. 실수. 그러니까 아까 그 4번 라플라스 변환표에서 4번 꼴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4번 꼴을 이용을 해서 역변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3번 과정에서 XT를 해주면 표 보고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2의 B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대로 한번 A랑 B를 대입을 해볼게요. n분의 1은 계속 달려 있는 거고 B에서 B가 제가 지금 이 마이너스 중간이 마이너스인 애를 B로 봤을 때 2오메가 n 제타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두 개 뺀 게 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에 이제 A 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오메가 n을 빼줄게요. 이렇게 하고 t가 있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빼기 오메가 n 제타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t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통인 애를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오메가 D를 막 자꾸 쓰려고 하는 수가 있는데 오메가 D는 부족 감쇄 때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네가 지금 다 상수기 때문에 얘네가 양수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써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아까 그 이제 4번이랑 8번을 구분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부족 감쇄일 때도 4번을 써도 되겠죠. 부족 감쇄 이게 4번은 일반적인 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오일러식에서 뭐 사인 텀 꺼내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부족 감쇄인 경우는 이제 8번을 주로 쓰는 게 편한 거고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마지막 문제 풀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문제도 좀 이제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여태까지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초기 조건이 다 0이었어요. 초기 조건이 0이었는데 0이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풀렸던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이. 근데 이렇게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라플라스 변환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했던 대로 이제 프로세스대로 일단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기 S제곱하고 XX 하고 이 창이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 이제 뒤에 붙어 나오는 거죠. 초기 조건이.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X0는 0이라서 이게 0이고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지 XX 그리고 사인 E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플러스 4 플러스 2 그래서 얘가 이제 1이니까 2번 XX로 묶어주면 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자가 X제곱 플러스 6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얘 1을 오른쪽으로 넘겨줘서 그래요.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분의 4가 분자에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 조건 1이라는 초기 조건 하나 있는 게 이 분장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역변환을 해주면 끝나는 건데 역변환을 해주려고 보니까 맞는 꼴이 없어요. 맞는 꼴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분모 텀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역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분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부분 분수. 지금 분자도 2차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꼴의 부분 분수로 CS 플러스 D 해주고 이걸 이제 통분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A, B, C, D를 결정할 수 있는 식 4개를 찾아줘야 돼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분자만 보면 S제곱 플러스 6이 A 플러스 C, S 세제곱 지금 세제곱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플러스 D S제곱 그 다음에 4A 플러스 C S 그리고 4B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이제 항끼리 개수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홀수항은 없기 때문에 A 플러스 C가 0이고 4A 플러스 C가 0이라서 A랑 C가 모두 0이에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D가 1이고 그리고 상수항이 6이죠. 4B 플러스 D가 6. 그래서 B가 3분의 5가 나오고 D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XX는 S제곱 플러스 1 3분의 5 분자에 그대로 적어주시고 빼기
S제곱 플러스 4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역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역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 표 잠깐 보고 올게요. 요런 꼴이죠. 이 5번 그래서 역변환을 해주면 3번 마지막 3번 3분의 5 사인 t 빼기 3분의 1 사인 2t예요. 이게 3분의 1이 되는 이유가 이제 분자에 오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x0까지 초기 조건이 주어진다. 이러면 복잡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은. 그래서 초기 조건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는 초기 조건이 0인 경우가 이제 되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라플라스 변환의 어떤 미분방정식을 풀 때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다 해주시고 정리하셨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